입동이 지나면 남해의 장사만 기슭의 신주촌은 1년 중 가장 분망한 시기다. 진과 부, 태평소 장단에 맞춰 기리무 열기가 짙어간다. 이는 현지에서 수백 년간 전해진 전통 공연으로서 상스러운 동물을 비로 평안을 기원하는 것이다. 12월 초부터 이듬해 4월까지 신주 굴은 5개월간의 수확기에 접어든다. 작은 배들이 굴 양식장으로 향한다. 바다 위에 쭉 펼쳐진 굴 양식장은 저 멀리까지 이어지고 있다. 부표 아래 달아놓은 굴은 크기가 손바닥만한데 껍데기를 까면 바로 먹을 수 있다. 그 신선한 맛은 바다의 선물이자 굴 양식업자들이 1년 내내 흘린 땀방울의 결실이기도 하다. 굴을 가득 실은 배가 정박하면 몇 시간 후 이런 굴이 광주와 심수 시장에 등장한다. 장사만 기슭의 신선한 굴은 마을에 풍요로운 삶을 갖다 주었으며 남해가에 아름다운 굴의 고장을 그려가고 있다. 来到陈州村的第一印象就是环境优美，宽阔的村路两旁绿树成荫，海浪轻拍着海岸，一只只白鹭和海鸟不时飞过，让人感受到浓郁的海洋风情。当地人靠海吃海，不仅发展出了远近闻名的生蚝产业，也吸引了全国各地的游客到此来旅游观光。 신주촌은 면적이 0.45평방킬로미터밖에 안 되지만 양식장 해역의 면적은 12평방킬로미터로서 육지 면적의 27배에 달한다. 매년 2만 톤의 굴을 생산해 총 생산액이 6억 원에 달하며 초민들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은 7만 원을 초과한다. 푸른 하늘이 비낀 굴 양식장, 나무 그늘 아래 가오. 도처에서 볼 수 있는 굴 껍데기 담장과 어민화는 굴과 밀접하게 연관된 이 마을의 과거와 현재를 잘 보여주고 있다. 광동성 산미시 홍초진에 위치한 신주촌은 황강, 용진하, 대카 세 갈래 강이 마을 남쪽에서 만나 남해와 연결된 장사만으로 흘러든다. 강과 바다의 합수목에서 자라는 대량의 부유생물은 굴의 풍부한 먹이로 된다. 천혜의 자연 조건 덕분에 신주촌 사람들은 대대로 굴을 양식해왔다. 신주촌의 7천여 무 갯벌에는 세멘트 구조물이 마치 숲처럼 펼쳐져 있다. 我看到它都是这样一块一块的。 就中间会有一条分隔线，一块大概是几亩地，每一家每户都有的，就中间就有隔离线，好像我们耕田那样，啊，你一户我一户这样，啊，每家每户都有。这个蚝苗是蚝农们放上去的。当然的，到了季节，它自动会放那个苗出来的。哦，这么神奇！也就是说，当地人放这样的水泥柱在上面，然后它就自己长在上面了。对对对。 우리나라의 인공굴 양식 력산에 매우 유구하다. 북송시기 시인 매요시는 식호에 이렇게 썼다. 거센 파도석 암석들은 마치 육지의 거북처럼 우뚝 솟았는데 어민들은 바닷가에 만든 대나무 울타리 안에 돌을 넣어 굴을 키우니 사나운 풍랑에도 끄덕없노라. 파도 속에서 태어난 굴은 암초에 붙어 자란다. 이런 특성에 따라 사람들은 얕은 바닷가에 대나무를 꽂아 밭을 일구고 그 사이에 돌덩이를 놓아 굴이 거친 돌 표면에 달라붙게 했다. 굴이 어느 정도 자라면 먹이가 더 풍부한 해역으로 옮겨 키우는데 천여일이 지나야 비로소 통통한 굴로 자란다. 지금 돌덩이는 암초와 흡사한 세멘트 기둥으로 바뀌었지만 유구한 양식 방식은 지금까지 전해져
오늘날의 농촌에 불을 안겨주고 있다. 每亩大概能有多少收益啊？同品的就大概是2000斤1吨左右，如果开好肉的话数百斤左右，5亩属7、8万。 무당 3만여 원 수익은 바다를 끼고 사는 굴 양식업자들에게 풍요로운 삶을 선사했다. 갯벌을 오갈 때면 일종 흑썰매라는 이동수단이 필수하다. 겉보기엔 간단하지만 다루기가 쉽지 않아 자칫 방심했다가는 뒤집어져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되기 일쑤다. 什么叫寸步难行？给你体验一下。在这片好田里真是太有感受了，真的，我的时间全部花在拔腿上了。如果你来了我们这里有2、3个月，你天天出海的话，你就熟练了是吗？熟练了。 이 기술을 숙련되게 익히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굴 양식업자들의 능숙함은 오랜 세월의 신근한 노동에서 비롯되었다. 거친 풍랑 속에서 그들은 시큼하고 짠 땀방울로 오늘날의 달콤한 삶을 빚어냈다. 这个时候看我是不是有一点狼狈？虽然一身都是泥和海水，但是今天跟着文书感受了一下这个土板采蚝，对当地的大蚝和他们的劳作过程感受就更深了。文书告诉我说，这个时候正是当地的大蚝集中上市的时候，所以他们几乎忙得每天都顾不上吃饭，但是心里真的是越忙越高兴。这个时候我看着这样的大蚝，心里也是一种收获的满足。对于当地人来说，这片蚝田挥洒了祖辈们耕耘的汗水，是他们的希望和未来所在。 수확철을 맞아 쉴 새 없이 오가는 굴잡이 배들은 신주촌의 풍요로운 삶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300여 년 전 이곳은 반다른 광경이었다. 황시는 신주촌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성씨이다. 청나라 강희 년간 황씨 선조인 황필흥은 고향인 복건성 보전을 떠나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남쪽으로 향했다. 그의 보따리 속에는 조상에 남겨준 견자씨가 있었는데 고향의 용나무처럼 씨앗이 떨어지는 곳마다 뿌리를 내리고 기근이 닿는 곳마다 가지가 되어 토양의 뿌리만 내릴 수 있다면 그 어디든 삶의 터전이 될 것이라고 후손들을 일깨워주는 시였다. 지금도 황씨 자손들은 이 견자씨를 자주 읊곤 한다. 这个骏马丁庭晚异乡嘛，任从圣地立刚强，年轻外景又无景，日久他乡这故乡嘛。这个艺术就是你在这个地方住久了，就是你的家乡。这首诗是写得很好。 황필흥과 그의 가족들은 청초우라는 곳에 자리를 잡았다. 그곳은 아주 번화한 장터였다. 성실하고 근면한 태도로 차곡차곡 재산을 모았다. 하지만 모든 일이 술술 풀릴 때 황필흥은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랄 결정을 내렸다. 그는 장사가 잘 되는 쌀 가게로 한 가구밖에 없는 장사만의 외딴 섬을 바꾼 것이다. 황량하기 그지없는 섬이 어떻게 매일 거금을 벌어주는 쌀가게와 비기겠냐며 모두가 의아해했지만 황필흥의 생각은 달랐다. 당시 배를 타고 그 섬을 지나던 그는 바위와 깨진 기와에 굴이 빽빽하게 자란 것을 발견했다. 这个小岛就是在海中央嘛，要出去外面就要划船过去的。我们的 毕兴公就是在莆田上也下海的，所以他有这种经验，他有他的仰观，有看得很仰嘛，他有想要发展，他就用他自己的双手来创造这个美好的生活。 황필흥은 6 아들을 데리고 북쪽에는 마을을 떠나 작은 섬으로 이주했다. 봄이면 그들은 얕은 갯벌에 대나무를 꽂고 바닷물에 돌을 넣었다가
겨울이면 통통한 굴을 수확했다. 해가 가면서 섬의 굴 양식은 날로 번창해졌고 황씨 가족도 점차 번성하기 시작했다. 민국 초기에 이르러 신주의 굴은 조산, 해주 일대에서 명성이 자자했고 한때 황량하던 섬에는 200여 채 가옥들이 들어섰다. 새 중국이 창건된 후 대규모 간척 사업을 통해 작은 섬은陸지와 연결됐고 신주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었다. 我们的这个老祖宗很厉害啊，他自己就有一种思维嘛，他来到这里有把握的，把这个荒岛经营好嘛。好像我们现在耐寒的人不敢做的，他敢做，就是这种精神嘛。 지금까지 신주촌 황씨 자손은 16대째 이어지고 있다. 조상의 도전 정신을 이어받은 그들은 세찬 파도 속에서 아름다운 삶을 일궈내고 있다. 수확한 굴에서 일부는 삶은 후 말려서 건굴과 굴포를 만든다. 이때면 마을의 어르신들은 굴액으로 만든 굴소스를 타영에서 분투하는 자식들에게 보내곤 하는데 그 달콤한 풍미 속에는 고향 바다의 숨결이 담겨져 있었다. 1950년대 이후 국가의 수산업 발전 정책에 따라 신주 사람들에게 굴 양식업 자격증을 발급했다. 따라서 굴은 전부 국가수산물 관리 부문에서 수매 외국에 수출했다. 하지만 1970년대 말 국가에서 점차 수산물의 통일적인 구매와 판매 제도를 폐지하면서 마을에서는 매년 수천 킬로그램의 굴을 스스로 팔아야 했다. 我们的老一辈的都是水产收购，应该是八几年嘛，国家那个水产呢已经没收了，我们这些要自己要想办法把自己村里的那产品要销出去啊，你说是不是啊？ 풍랑을 헤쳐온 사람들에게 배수진을 치는 용기는 있었다. 그물이 찢어지면 다시 짜고 배가 가라앉으면 다시 만들었으며 팔로가 막히면 스스로 찾아 나섰다. 1980년 광동성에서 맨 처음 개체경제 발전을 창대하는 문건을 출범하자 신주 사람들은 예리하게 기회를 포착했다. 그들은 개체 영업 허가증을 내고 협력해 시장을 개척했다. 당시 20대였던 황소량도 그중 한 명이었는데 처음으로 굴을 싣고 광주로 갔던 정경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那个时候路不好走嘛，到早上才到，应该要7、8个钟。我们是去那里，他们是看到我们这个货，他们说你们这个好，黑边，不好看。 哦，他们觉得这个黑代表黑的代表什么呢？他们但是不知道是蚝是长成这样的嘛？你看这2个蚝有没有一样？哦，就是可能他们那边的水样，对，颜色会淡一点。这个就比这个要值钱了。 신주에서 양식하는 굴 품종은 근검굴로서 머리 부분에 두껍고 검은 테두리가 여러 겹 있는데 검은 귀라고 부른다. 지금은 우량한 굴의 상징이지만 당시에는 품질이 나쁜 것으로 오해받았다. 굴은 보관 기간이 짧아 초민들은 가슴 아파도 헐값에 팔 수밖에 없었다. 처음 판로를 찾아 나섰을 때 수천 원의 손해를 봤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두 번째로 광주를 찾았을 때는 아예 냄비를 챙겨가 현장에서 직접 굴을 삶아 고객들에게 대접했다. 感觉哇，很好吃吧，是挺甜的吧，是这样，又脆，是，所以后来那感觉那个他们这个蚝比他们那个金黄色的还要好吃。现场煮。对，现场煮给他们吃，不，我们心里有底，就是好吃吧，靠自己好的产品还是好，实话是这样。 장사만에서 나는 굴은 시장에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고향의 특산물을 더 많이 팔기 위해서는 판매 경로를 넓혀야 했다.
어느 한번 향항 사람들이 굴을 좋아한다는 소식을 들은 황신추 촌민은 향항 시장을 개척할 생각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광주의 친구들은 이 계획을 듣고 고개를 가로저었다. 당시 향항은 전 세계 해산물이 모이는 곳이었기에 신주굴이 그 시장을 비집고 들어가기란 하늘의 별따기였다. 하지만 황씨 일가는 포기하지 않았다. 과거 조상들이 쌀 가게로 외딴섬을 바꿀 정도의 안목이 있었다면 오늘날 후손들에게도 용기와 도전 정신이 있었다. 所以我觉得就直接去联系他们，我也带了有100多斤、200斤去了，但是我们不懂啊，分的不够精细，还是不认同我这个好。 말린 굴의 품질과 크기에 대해 향항 구매상들은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신주 사람들은 품질이나 크기에 상관없이 한데 섞어서 팔았다. 첫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마을로 돌아온 황신주는 촌민들과 상의한 후 말린 굴의 등급 표준을 만들었다. 그때로부터 신주의 말린 굴은 5개 등급으로 분류했고 등급에 따라 가격도 부동했다.